안녕하십니까. 연소와 폭발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연소. 그래서 연소 이론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연소가 뭐냐, 이렇게 연소의 정의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소란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 반응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연소라는 것은 열과 빛을 내는 겁니다. 그죠? 열만 나도 안 돼요. 우리가 전열기 이러면은 우리가 난방기구 이런 거 보세요. 그걸로 보고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 빛, 우리가 전구, 형광등 이런 것들 보시면 그죠? 그걸 연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과 빛을 동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 반응, 산소와 화학적인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하고 반응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연소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는 크게 우리가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래서 가연 물질이 하나도 없이 연소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연 물질이 연소돼서 생성된 물질이 다시 연소시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연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스에서는 가연 물질 자체가 탄소와 수소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그럼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산화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은 CO2. 그죠? 그 다음에 수소와 연소해서 생성되는 물질이라면은 뭐예요? 수소는 H2죠. 예. 자, 그러면은 H2O 물이 생성이 된다. 자, 근데 개수를 보면 얘는 탄소는 산소와 1대1 결합입니다. 그죠? 1몰과 1몰이 결합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완전 연소가 되고요. 수소는 1몰과 1몰이 결합을 하게 되면 산소가 남죠. 그죠?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0.5몰. 5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완전 연소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라면은 CO2와 물입니다. 그죠?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는 연소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생성된 물질이 다시 연소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탄소의 경우 2분의 1 O2가 되겠죠. 그러면 1대1 결합을 해야 되는데 1대 0.5 결합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그럼 일산화탄소는 가연 물질입니다. 그죠? 다시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 그래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그러면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물질이라면은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입니다.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가연물입니다. 그죠? 가연물.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산소 또는 그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기. 그죠? 또는 자기가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점화원,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가 연소의 3요소다. 그래서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의 형태인데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3가지죠. 기체 연료,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뭐 기체의 연소 방식, 연소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가연성 기체와 공기의 혼합 방법에 따라서 크게 2가지, 확산과 예혼합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은 가연성 기체를 대기 중에 분출, 확산시켜 연소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 연소를 하는 연소실이 이렇게 있다면 이 연소실에 연료와 공기를 공급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연소실에 연료를 따로 공기를 따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죠? 각각을 따로 공급을 해서 연소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뭐다? 확산 연소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여러분들 담배 피우실 때 라이터 켜는 거 있죠. 그럼 라이터 안에는 가연 물질, 그죠? 메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뭐냐?
대기 중에 있는 공기와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료와 공기가 따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혼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혼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연성 기체를 공기와 혼합시켜서 연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료와 공기를 미리 섞어서 연소실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혼합 연소다. 그래서 확산과 예혼합은 연료와 공기를 따로따로 공급해 주느냐 또는 미리 섞어서 혼합을 해서 혼합 기체를 공급해 주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확산과 혼합으로 예혼합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액체의 연소는 크게 증발 연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증기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폭발 형태가 되겠죠. 연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증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화염을 발생시키는 형태다. 그 다음에 고체는 크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표면, 분해, 증발, 내부로 나뉘어진다. 표면 연소는 가연성 고체가 열분해하여 증발하지 않고 고체의 표면에서 직접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하는 것이다. 숯, 목탄, 코크스가 있다. 그죠? 분해 연소는 보시는 것 같이 가열 분해에 의해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해서 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 석탄, 종이 등이 있고요. 증발 연소는 말 그대로 또 유증기를 만들어내는 기화해서 연소되는 형태인데 유황 또는 나프탈렌 그런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리죠. 액체는 증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것도 고체에서도 증발 연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또는 자기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자체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 특히나 기체 2개, 액체 하나, 증발 연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기억하기 쉽죠. 그 다음에 기체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확산과 예혼합. 그러면 이거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고체의 연소 형태다. 그죠? 그러면 보기가 나왔을 때 다음 중 기체의 연소 형태가 맞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면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 기억하고 요거 기억하면 충분히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소에 대한 물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하점 이렇게 얘기하면 점화원을 부여하여 불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발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이를 인하라고 하며 인하가 일어나는 최저의 온도를 우리가 인하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는 온도 이렇게 점화원을 가했을 때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소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액체 가연물의 연소 상태를 5초 이상 유지시키기 위한 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소점. 예, 연소를 인하점 불을 붙여 가지고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연소가 유지되는 그죠? 유지됐을 때 그때의 온도다 이렇게 5초 이상 유지다 이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발화점이라면은 스스로 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 인하점은 뭐예요? 점화원을 누가 붙여주는 거고, 발화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 착화 에너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연성 혼합가스의 전기 스파크로 점화 시 착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최소 점화 에너지 또는 착화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화 에너지 불을 붙이려 그러면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 불이 붙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최소 착화 에너지 또는 최소 점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범위, 연소범위라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가 폭발 범위, 연소 한계, 폭발 한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공기 중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 범위의 상한, 하한. 왜 그러냐? 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공기가 너무 적어도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또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범위,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높은 범위를 우리가 상한이라고 하고 그 값을, 그죠? 가장 낮은 값을 우리가 하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농도를 우리가 상한, 최저의 농도를 하한이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연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온도의 영향, 압력의 영향, 농도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불이 잘 붙습니다. 연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의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그죠? 압력이 증가할수록 연소하는 변하지 않지만 상한이 증가한다. 그죠? 농도, 산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상한이 증가한다.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넓어진다, 넓어진다, 넓어진다.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넓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험도. 가연성 혼합가스 연소 범위의 제한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험도가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잘 보시면 연소 범위의 하한 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죠? 우리가 아세틸렌을 자주 하는 이유는 아세틸렌이 폭발 범위가 가장 넓고 가장 위험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는 2.5에서 81%다. 그래서 하한이 2.5고, 그죠? 그러면 2.5분의 81 상한 값이죠.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면 위험도, 그죠? 그래서 위험도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그래서 폭발 범위를 여러분들이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는 폭발 범위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폭발 범위를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뭐 요거는 31.4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암모니아 이런 거 한번 보시죠. NH3. 자, 요거는 이제 폭발 범위가 15에서 28%입니다. 15에서 상한 28%. 그러면 자, 15분의 그죠?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86. 그래서 위험도 수치가 낮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는 가연성 가스이긴 하지만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의 어떤 우리가 법적 기준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안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암모니아 다음 중 암모니아의 위험도로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암모니아의 폭발 범위를 알아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폭발 범위 뒤에 가면 가연성 가스들 뭐 다 외우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가장 큰 거 그죠? 아세틸렌, 뭐 산화에틸렌, 수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연료로 사용하는 거 그죠? LPG나 LNG의 주성분들이죠. 그래서 부탄, 프로판, 메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죠?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가연성 가스지만 가연성 가스의 법적 기준을 안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좀 내용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그죠?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하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인하점은 불을 붙였을 때, 점화원을 가지고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는 온도다 이랬으니까 낮으면 위험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발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발화,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다 이랬으니까 당연히 낮을수록 위험하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탄화수소에서 착화점은 탄소수가 많은 분자일수록 낮아진다. 그죠? 가연물질이 많은 거죠. 농도. 우리가 앞에서 농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죠? 농도. 그 다음에 최소 점화 에너지는 가스의 표면 장력에 의해 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 점화 에너지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가연성 가스 및 공기와의 혼합가스 착화원으로 점화 시에 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의 에너지를 우리가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